자, 그 다음 이어서 여러가지 수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종의 이런 말을 선생님이 사용합니다. 어디까지 보이니? 여기까지 보이죠? 일종의 망원급수라는 표현을 써요. 망원급수. 그래서 망원경이죠, 망원경. 이렇게 막 멀리 보이는 거. 그러니까 수열의 합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00번째, 1억 번째, 몇 번째가 됐다 어쨌든 연체 전체 합을 실제로 하나하나 다 더해서 계산이야.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얘네들 사이에 규칙이 있는 것들을 갖고 와서 얘네들을 연쇄적 소거가 일어나도록 하는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하고 나면 맨 앞에 거 하나, 맨 뒤 거 하나, 나머지 다 소거되고 딱 두 개만 남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전체 엄청나게 많은 수열의 합인데 딱 한눈에 멀리 있는 것이 한꺼번에 같이 있는 거, 이렇게 멀리 있는 전체도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망원급수 뭐 이런 말을 그냥 썼는데 얘네들의 유형을 보면 크게 딱 세 가지 정도예요. 뭐냐면 시그마 AK의 문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때 얘네들이 시그마 어떻게 BK 플러스 1 마이너스 BK 이런 형태로 연속하는 한들의 차의 형태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리가 된 요 AK 형태가 우리가 굳이 쓰면 자연수인 경우, 우리가 유리수인 경우, 자연수나 정수는 똑같아요. 유리식인 경우, 그리고 무리식인 경우,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자연수 정수가 뭐냐? 지난 시간에 했던 시그마 K, 그리고 K제곱, K세제곱, 자연수의 합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되겠고, 이번 시간은 주로 이 두 가지, 그리고 그 이외에 군수열들을 할 건데, 유리식이죠. 그죠? 유리식이 바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요거야. 바로 요거. 고분수와 우리가 수학상에서부터 많이 봤던 그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분리를 해서 계산하면 아주 편리한 식이 나오더라. 그 다음 무리식은 뭐가 될까? 바로 뒤에 나오겠죠? 유리화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를 직접 보시면 여기 있는 각각의 식들을 갖다 부분분수와 연습하신 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능한데, 이거 말고 3개짜리도 있어요. 지금 여기는 식이 없는데 얼마냐면 ABC 분의 1이야. 여기서 ABC라는 것은 상수항의 차이죠. 변수가 있는 부분은 똑같은데 상수항이 작은 식을 1차 식의 형태가 되거든요. 작은 걸 A, 큰 걸 B.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A, 여기가 B, 그죠? A, B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보겠다 이 얘기야. 3개짜리니까 C-A분의 1이고 여기는 AB분의 1 마이너스 BC분의 1.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어요. 요 자체로서 연쇄적 소구가 분명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보면 얘가 B-A분의 1이니까 1이죠. 분리했더니 이렇게 되잖아. 그치? 한번 써보세요. 실제로 1 대입하니까 1-2분의 1이야. 2를 대입하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다 없어지죠. 맨 끝에가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이런 거야. 딱 두 개만 남아요. 그래서 그 남은 식만 한번 써보면 얘가 결국은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거든? 차이가 얼만큼 나? 1만큼 차이 나죠. 그치?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편리해요. 뭐 다른 건 엄청 있지만 작은 놈을 작은 값에 큰 놈을 큰 값에 대입하세요. 한 번에 그냥 끝납니다. 다만 얘네들은 이 주어진 D값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요. 앞에 있는 개수가 1이지. 그럼 이게 바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건 얘네들이 딱 계산한다 하더라도 남는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만 남는 게 아니라 뭐 2개씩 남을 수도 있고요. 차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그마 K는 1부터, 근데 여기가 4K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이런 형태야. 이게 뭐냐면 2K 마이너스 1, 2K 플러스 1 부분분수 맞잖아요. 그죠? 여기가 A를 할게. 그럼 요 놈을 A를 B로 한다면 B 마이너스 A분의 1에 2K 마이너스 1분의 1, 2K 플러스 1분의 1로도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뒤쪽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그 앞에 K 앞에 개수가 2잖아요. 그럼 원래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건데 1을 대입해보세요. 1 대입하니까 1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 다음에 2를 대입했더니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에서 바로 봐도 또 역시 연쇄적 소구가 일어나. 맨 끝에 것만 남겠죠. 그래서 그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것이 바로 유리식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근데 얘네들의 형태를 바꾼 거예요.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여기서 얘기했었던 연쇄적 소구에 관한 것들을 함수의 식으로 지금 보여준 것 뿐이야. 그래서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은 맨 앞에 2개의 덩어리, 그죠? 1 대입한 거, 2 대입한 거, 3 대입한 거, 요 정도만 한번 써보시고 맨 끝에 거 써보시면 없어지는 소거되는 규칙이 보이죠.
다만 앞쪽에서 할 때 소거되는 게 있는 게 하면 남는 게 있어. 소거한다는 뜻은 짝을 맞춰서 소거를 했기 때문에 앞쪽에 하나가 남았다. 그럼 뒤쪽도 하나 남게 되고요. 앞쪽에 항이 두 개가 남았어. 그럼 뒤쪽에도 없어지지 않은 남은 항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규칙을 문제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이번엔 무리식인 경우에 무리식일 때는 어떻게 돼요? 분모에서 분리가 되면 아무런 의미 없죠. 분자에서 분리가 돼서 분모의 유리화 과정을 거치면 딱 보세요. 어떻게 되니? 하나하나 다 없어지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큰 걸 큰 자리에다 대입하시고, 둘 중에 얘가 작잖아요. 작은 걸 작은 자리에 대입하면 이것 빼고 나머지는 싹 없어집니다. 어떻게 된대요? 1 대입하면 요거잖아. 2 대입하면 요거죠. 3 대입하면 이렇게 되지, 그지? n을 대입하면 루트 n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이니까 이렇게 없어지지. 여기까지 없어지는 거야. 그죠? 그런 규칙들. 그래서 무리식일 때는 유리화 과정이 거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등차등 및 혼합형, 이건 몇 급수인데 요거는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와서 설명드릴게요. 조금 아까 했었던 유리식, 무리식에 관한 문제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442쪽 442쪽에 예제 5번이에요. 일반항을 써야겠죠. 뭘까요? 써보세요. 1, 2, 3, 4 앞에 거는 n, 뒤에 거는 앞에 숫자보다 2만큼 크죠? m 플러스 2분의 1, 이게 일반항이야. SN까지 합구하라겠죠? 그래서 이거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얘를 라지 A, 라지 B로 보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 기억 안 나세요? B-A분의 1 그리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뺐으니까 얼마가 돼? 2분의 1이죠. 그리고 나서 그걸 앞으로 그냥 끄집어낸 거야. K는 1부터 N까지 얼마?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 N항까지 합이니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1 대입하자. 1을 대입했더니 1 빼기 3분의 1. 2를 대입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없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쵸? 하나도 없어요. 3 대입하니까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이야. 뭐가 먼저 없어져? 둘 중에 앞에 게 먼저 없어져. 그럼 4분의 1 쭉 가겠죠? 5분의 1 가겠죠? 두 개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맨 끝에 항은 n을 대입한 요놈이 될 것이고, 그럼 어떻게? 앞에 게 먼저 없어져요. 바로 전항 n-1번째 규칙은 이렇죠? 앞에 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에 짝이 없는 두 개가 남았으니까 맨 뒤에 짝이 없는 두 개가 살아있어야지, 그치? 그래서 얘는 2분의 1에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n 플러스 2분의 1 이거 통분하시면 되는데 좀 여러분들 해주시고, 나중에 극한을 공부하면 과감히 이거 다 배웠잖아요. n이 분모에 무한대가면 0으로 갈 테니까, 그렇지? 그런 형태로도 의미가 될 겁니다. 얘는 뭘까요? 딱 봐도 어떤 수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의 형태가 일반항이야, 그치? 그럼 그 숫자가 뭐고? 3, 5, 7, 9 등차수의 합 초항 플러스 n-1의 공차 2 하시면 되겠죠? 2n 플러스 그냥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인수분 해야 되죠. 전개하셔도 한 번에 봅니다. 얼마? 4n 제곱 플러스 4n분의 1이야. 그래서 4배 n 플러스 1분의 1임을 알 수가 있죠. 분수야 하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4분의 1 앞으로 끄집어냈어요. a 곱하기 b분의 1. 그러니까 b-a분의 1은 쓰나마나. 얘가 1이니까,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k분의 1, k 플러스 1분의 1 해주시면 되는데, 바로바로 없어진다고 했죠? 1 차이 나니까. 작은 놈은 작은 놈, 큰 놈은 큰 값 대입해서 이렇게 통분해서 답을 정리하시면 유리식에 관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분분수화를 통한 마음급수 문제 한번 풀어봤고, 444쪽이에요. 444 무리식 나오겠죠? 갑니다. 무리식 어떻게 한다고 했죠? 유리화 시킨다고 그랬어. 중간중간마다 강의는 천천히 딸락딸락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자, 요걸 유리화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루트 k 빼기 루트 k 마이너스 1로 유리화가 돼요. 그죠? 그래서 k는 1부터 100까지 바로 쓸 수 있겠네요. 어떻게 쓸까? 여기다가 작은 놈에다 1 대입해서 0이고요. 큰 놈 100 대입하면 10, 정답은 10이 나올 건데 규칙을 보자고. 1 대입하니까 루트 1 마이너스 0, 그죠? 2를 대입하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 3 대입하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니까 어떻게 되니? 지금 이게 2니까 이렇게 없어지죠. 그냥 없어지겠지, 그치? 그래서 지금 남는 것이 요거도 없어졌고, 그러니까 맨 앞에서는 요거 하나 남는 거야. 그럼 맨 끝에 가면 루트 100 마이너스 루트 99니까
보세요. 이 둘 중에 뭐가 먼저 없어졌어? 맨 처음에 뒤에 게 먼저 없어졌잖아요. 얘랑 얘랑. 그치? 얘랑 얘랑 뒤에 게 먼저 없어졌죠. 그러니까 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남는 것은 루트 100. 정답은 얼마? 10.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얘도 유리화시키면 되겠죠? 그런데 분모에 뭐가 생겼어? 2가 있었네. 제곱 마이너스 제곱. 루트 k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k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48이야? 9야? 48이에요. 선생님 젊어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루트의 k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k 형태가 되겠지. 그렇지? 자, 1부터 대입할까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1입니다. 그렇죠? 2 대입하죠.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2 3 대입하니까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 오케이. 뭐부터 없어져? 뒤에 게 없어져. 맨 끝에 48 대입하세요. 루트 50 마이너스 루트 48 없어집니다. 바로 전 거. 왜냐면 4 또 없어질 거니까 이거 두 개 남았잖아요. 그치? 그럼 47 대입하니까 루트 49 빼기 루트 47이니까 이것도 없어지고 남는 값은 2분의 1에 여기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고요. 여기는 플러스 루트 49 얘는 플러스 루트 5 루트 2 그렇죠? 이렇게 값만 남고 소거가 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유리식 무리식을 통한 이야기였고, 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조금 단원을 초월하는 좀 특수한 유형들이니까 몇 개 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446쪽이에요. 자 아까 어떤 말을 했으면 유리식 무리식 설명하고 나서 뭐 등차 등비 뭐 이런 말이 나왔었죠. 그죠? 어디냐면 여기 앞쪽에 이 부분이야. 그죠? 가이드 포인트. 등차 곱하기 등비 수열의 수열의 합. 등차 등비 혼합형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 식을 이용한대요.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 문제를 여기다 써줄게. 예제 7번이야. 7번의 식은 135치골 2n-1 1, 3x 5x제곱 7x 세제곱 그렇죠? 그렇게 해서 2n-1에 x의 n-1제곱까지 얘네들의 합을 구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S라 할게요. S값만 구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등차등비 혼합형인데 얘를 일반화시키면 이런 관계야. 그래서 등차를 A라고 놓을게. A1, B1, A2, B2 나가는 거죠. 그쵸? A2, B2인데 요 A2, B2 네 BN이 등비거든요. 등비를 쓸 때 공비를 사용할게요. 이렇게 A3, B1, R제곱 n번째는 AN, B1R의 n-1제곱이 BN이고 요걸 S라 한 다음에 여기다 R을 곱할게요. 공비를. 이 수열의 공비가. 그치? 그럼 얘는 A1, B1, R A2, B1, R제곱 해서 AN의 B1의 R의 n제곱까지 쓰고 얘네들을 빼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치? 자 그럼 뭘 이용해? 등비 수열이라면 차수가 딱 맞아 떨어져요. 그치? 차수가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빼면 연쇄적 소거에서 간단히 되는데 얘는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되냐? 동량들을 만들어냅니다. 등비수를 만들어낼 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차수가 똑같은 것들끼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얘를 빼면 1-R의 S죠. 그죠? 이렇게. 그럼 A1, B1, R은 그냥 놔두시고요. 봐봐. 여기서 이거 빼면 B1, R이 공통인수고 A2 빼기 A1이 만들어진 거야. 맞지? 같은 방법으로 하나만 더 쓸게요. A3-A2 빼고 나머지는 공통인수죠. B1 R 제곱. 그치? 그래서 어디까지? AN-A의 n-1 B1 R의 n-1 제곱 마이너스 얘는 하나밖에 없잖아. 짝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AN의 B1 R의 n 제곱까지 놔두시면 자 AN이 무슨 수열이라고 했어요? 등차 수열이죠. 등차니까 A2-A1은 뭘까? 공차라고 해요. 그치? A3-A2도 공차. 얘도 공차. 그럼 얘는 D도 다 똑같은 거야. 그럼 얘는 뭘까? DB1R, DB1R제곱, DB1R 세제곱, DB1RN제곱. 와우. 얘가 바로 등비 수열. 지오메트릭. 얘가 등비 수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얘는요? 맞춰주세요. 좀 이따 그럼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등비가 되도록 맞춰준다면 여기 주어진 상수항만 비교하면 되니까 요만큼의 식이 다 등비가 되고 물론 한두 개가 남을 수는 있어. 그럼 따로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얘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이 S라 했죠. 그럼 뭘 곱하면 될까? 양면에 X를 곱해야 돼. 공비가 X처럼 보이니까. 그지?
더하면 x, 여기는 3x제곱, 5x 세제곱,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 2n-1에 x의 n제곱 한 다음에 빼주는데 동량끼리 차수를 맞춰서 빼주자. 그럼 얘는 얼마가 될까? 1 빼기 x의 s가 되는 것이고 남는 것은 맨 앞에 1이에요. 자, 빼봅시다. 얼마니? 2x죠. 이렇게 빼니까 2x제곱이야. 2x 세제곱이야. 그쵸? 끝에 가서는 얘는 2x n-1제곱이 되겠고 얘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뒤쪽에 그냥 놔둡니다. 빼기 2n-1에 x n제곱까지만 이렇게 남겨놓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딱 몇 개, 한 n개 맞죠? 그런데 여기가 2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 n개 등비 항이잖아. 그죠? 자, 여기다 1을 더해서요. 그리고 여기서 1 빼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만큼의 항들이 뭐가 돼? 얘가 등비수열의 합이잖아요. 그죠? 공식 씁니다. 등비수열의 공식 1-공비분의 초항 2 1-x의 n제곱. 그죠? 항이 n개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양변을 s로 나눠주세요. 문제 일단 x는 1이 아니란 전제하에 나눠버리면 1-x의 제곱분의 2배 1-x n제곱 마이너스 요거 통분할게요. 얼마가 돼? 2n-1에 x의 n제곱 플러스 1로. 그래서 이런 형태까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통분까지 하실 필요 없겠고요. 등차 등비 혼합형에 관한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건 조금 다른 유형이니까 이렇게 해서 메모를 한번 해놓으시고 방법 자체가 이렇게 깨게 된다면 그 안에서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가 유도가 된다. 건드릴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는 또 다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뭐 어쨌든 정리하고 나서 또 영상을 끊었다가 또 다시 들으세요. 다음은 군수열이에요. 어렵습니다. 자, 군수열, 군, 무리군자. 그러니까 떼거지로 수열을 이루는 거야. 떼거지로.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숫자들이 항들이 이렇게 딱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걸 그냥 요 상태로 항을 봐도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한번 딱 쪼개봤더니 어라? 이렇게 수열들이 이루어지는 규칙이 보이는구나. 그래서 그룹을 만든 거야. 첫 번째 그룹을 1군, 그 다음에 2군, 3군, 4군. 그럼 몇 번째 군? 당연히 n번째 군. n군의 규칙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수열이다. 그럼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얘네들에 대해서 요 세 가지 사항을 특히 우리가 눈여겨보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해서 얘가 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얘가 무슨 수열일까? 얘네들이 항의 형태가 뭘까? 그죠? 초항이 뭔지 알아봐야 돼. 그럼 얘네들끼리 초항이 있고 얘네 초항, 세 번째 초항, 네 번째 초항이지? 초항들끼리 규칙이 나와. 얘가 항이 몇 개일까요? 이건 딱 봐도 n개죠. 1군 하나, 2군 2개, 3군 3개, 4군 4개. 그지? 그리고 얘네들이 어떠한 수열인지, 그리고 얘네들만의 합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지, 저 내용을 외우지 마시고요. n군의 형태가 뭐냐? 이제 일반항이 되면서 n군의 형태를 파악하는데 그 의미를 둘 건데, 실제로 이 군수열에서 묻는 주된 문제 유형은 이겁니다. 첫 번째부터 초항,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숫자의 번호를 붙일 수 있잖아. 100번째 항이 도대체 뭐니?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뒤쪽에 그게 나오는데 1, 1, 2, 1, 2, 3, 1, 2, 3, 4, 1, 2, 3 미치겠네. 100번째 어떻게 써? 하나하나 써? 그건 아니죠. 규칙이 보여요. 자, 그리고 어떤 숫자를 딱 하니 갖다 줘. 예를 들어서 2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20이라는 숫자는 몇 번째 그룹에 처음 나올까? 20번째 그룹에서 처음 나오겠죠. 그쵸? 근데 21번째 그룹에도 나오겠지. 그래서 20이라는 숫자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번호는 몇 번째 숫자냐? 이런 식으로. 즉, 번호를 알려주고 항이 뭔지를 묻거나, 또는 항의 번호, 항을 알려주고 그 번호가 뭔지를 묻거나, 이런 두 가지 형태인데, 두 번째 있는 것이 그나마 조금 쉽습니다. 왜? 얘를 딱 보는 순간 숫자로 주어지기보다는 분수나 순서상 여러 가지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보는 순간 얘는 몇 번째 군이구나가 파악이 되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군수열을 파악을 하시고 군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는 몇 번째 숫자겠구나.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볼 건데 실제로 이제 문제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448쪽 예제 8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군수열이 있어. 15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어떻게 그룹을 쪼갤까? 쉽지 않죠? 이렇게 나눠봐야 돼. 이왕이면 좀 쉬운 예제가 있으면 더 좋은데 처음부터 이게 나와갖고 뒤쪽 예제 일단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자, 쪼개보자. 어떻게 그룹이 되겠니? 1이 겁내 많이 나오죠. 엄청나게. 그치? 보입니까? 이렇게 그룹으로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n번째 구는 어떤 숫자의 형태로 되어 있을까? 1, 2, 3, 4에서 n-1 그쵸? 그래서 어디까지? 2, 1까지 모두 몇 개? 2n-1개. 왜? 1부터 n까지가 n개고 1부터 n까지가 n개인데 하나 중복됐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2n-1개의 항을 이루고 있어요. 자, 1군 하나, 2군 2개, 3군 3개, 4군 4개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지? 자, 그때 150항까지 합을 구하래. 와. 항의 번호를 따져야 되는 유형이 있는데 일단은 1군 하나, 2군 2개, 3군 3개, 4군 4개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형태가 있어요. 이게 바로 뒤에 그게 나오니까 그건 거기서 하고 나온 그대로 쓸게요. 자, 1군 항이 있죠. 1군이 몇 개? 1개지. 2군은 3개, 3군은 5개 이렇게 날 거냐. 그럼 n군은 2n-1개잖아. 근데 이 개수를 잘 보시면요. 자, 1군이니까 얘가 초항에 A1 이렇게 놓을 수 있어. 맞지? 그럼 이 끝에 있는 요 1은 항의 번호가 몇 번이야? 4번이죠. 네 번째 항이지. 근데 네 번째 항에 4라는 것이 1 더하기 3 다 더해야 그것이 끝에 있는 항의 번호라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얘는 1 플러스 3번이에요. 그럼 얘는 몇 번일까? 1 플러스 3 플러스 5번이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인데? A의 1, 3, 5, 7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색깔을 바꾸면 얘는 첫 번째 항, 얘는 1이니까 2번째. 2의 제곱이죠. 그치? 얘는 3의 제곱, 얘는 4의 제곱. 왜? 홀수합이 n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이 끝에 있는 얘는 몇 번째 항이야? A, n제곱의 항의 번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이렇게 세렸을 때 150번째 숫자가 어디 있어? 어딘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럼 거기까지의 뭐라고 했어? 숫자들의 합을 다 구하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일단 어떤 숫자까지를 알아야 뭐 합을 구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 번호가 몇 번째 항이냐. 자, 그럼 15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근방의 제곱수를 찾는 거야. 알았지? 그럼 얘가 n제곱번이었다면 바로 전에 있던 군의 끝에 있는 숫자는 몇 번 항일까? A의 n-1의 제곱이었으니까 제곱수만 찾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150이라는 항의 번호가 n군에 속한 항의 번호로 가정한다면 이 주위에 있는 제곱수 뭐 있어요? 12의 제곱과 13의 제곱이 있지. 그러니까 A의 144라는 것이 있고 A의 169라는 항의 번호가 있을 것인데 얘가 13군이 되는 것이고 얘가 12군이잖아요. 그치? 그럼 얘는 몇 번째 군에 속하는 걸 알 수 있어? 13군에 속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12군의 맨 끝에 숫자가 144니까 150에서 빼버리면 몇 개니? 여기가 6개지. 그러니까 바로 얘는 6번째 항이 바로 150이 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 숫자는 뭘까? 당연히 6이겠죠. 맞니? 왜? 150번. 얘가 13군이니까 13군은 1, 2, 3, 4부터 13, 12, 11 해서 어디까지? 1까지. 이렇게 이루어진 항이니까. 맞죠? 그럼 그때에 그래서 150항까지 합을 다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n번째 군에 있는 얘네들의 전체 합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죠? 얘네들 항을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할까? 1부터 n까지 자연수합이 2분의 n 플러스 1만큼인 거 알고 있잖아. 그지? 거기다가 일단 2배를 해. 2번이니까. 대신 요거 한 번 빼주니까 n은 딱 빼주면 돼요. 그죠? 그랬더니 얼마가 돼서? 약분되죠? 와우! 합도 n제곱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 K제곱. 왜? 12군까지 숫자는 다 더해야 되잖아요. 1을 대입하면 1군의 합, 2를 대입하면 2군의 합, 그죠? 3 대입하면 3군의 합. 그러니까 12군까지 합에다가 얼마? 1, 2, 3, 4, 5, 6 이렇게까지 더하면 실제로 150번째 항까지의 합의 형태가 된다. 이런 얘기. 상당히 복잡하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값을 계산을 해 봤습니다. 이것이 예제 8번 상당히 복잡한 문제였어요. 잘 정리해 보시고 자, 그 다음 중간에 커팅하면서 보세요. 다음 쪽 보겠습니다. 9번입니다. 100번째 항이래. 자,
분수열에서 100번째 항은 딱 정해졌어요. 뭐냐? 일단 그룹을 이렇게 쪼갤 수 있죠. 그쵸? 14군의 9번째 항이 무조건 100번째 항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얘도 n번째 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n번째 군. n번째 군은 뭐로 시작할까? n분의 1로 시작합니다. 그죠? n분의 1. 그 다음에 n분의 2, n분의 3 해서 어디까지가? n분의 n으로 끝나네. 숫자는 열 더하기 나름이에요. 여기서 1, 2, 1, 3, 2, 1, 4, 3, 1 가도 상관없고 뭐 만들기 나름인 거니까. 자, 그때 얘 100번째 항이니까 100번째 항이 도대체 몇 번째 군일지 모르지. 그래서 얘네도 규칙을 보면 얘는 일단 초항이에요. A1이죠. 얘는 A3이야. A1 더하기 2고 얘는 A6이에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n번째 군인 얘는 항의 번호가 A의 몇 번째 항이고 2분의 n 플러스 1번째 항. 1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그럼 바로 그 전에 있던 것은 A의 2분의 n-1번째 항이 됨을 알 수가 있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100이라는 것이 요 사이에 있는 번호야. 얘랑 얘랑. 어떻게 따져? 대충 따져야 돼요. 방정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속한 두 수의 곱이 200에 근접한 숫자를 보면 13군의 끝에 있는 숫자가 A에 해보세요. 2분의 90이에요. 13 곱하기 12 얼마?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지? 13, 14 나누기 2니까 이게 91이죠. 1부터 13까지 합이니까 얘가 91번째 항인 거야. 그래서 여기가 91번째 항이고 드디어 100번째 군에 아니 14군이 딱 되면 몇 번째 항이었어? 9개 남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9번째 항이 정확하게 A100이 맞아 떨어지더라. 근데 여기서 요걸 하나 딱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숫자는 똑같이 1부터 가되 1군 하나가 아니라 1군이 2개, 2군이 3개, 3군이 4개 뭐 이렇게 가면 하나씩만 조금씩 밀려서 보시면 돼요. 좀 따져봐야겠지만 헷갈리더라도 혼돈이 오지만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100번째 항을 보라고 했으니까 14군을 봅시다. 14군은 뭐로 시작하니? 분모가 14군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치? 그러다가 분자가 정확히 9번째 숫자인 거니까 정답은 얼마가 돼야 돼? 얘는 14분의 9가 됨을 알 수가 있어. 그렇게 해서 100번째 항까지 살펴봤습니다. 어렵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자, 예제 10번이에요. 예제 10번인데 지금부터는 이런 것도 아시면 좋아요. 맨 앞에 이런 게 있었어요. 선생님이 돌리진 않겠습니다. 앞쪽에 설명 중에서 이런 게 있었죠. 뭐냐면 이렇게 해서 규칙을 보는 건데 말 그대로 하나씩 써보는 거예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써서 다 보다 보면 많으면 8개, 뭐 12개 가기도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규칙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규칙을 잡거나 관계식을 구하거나 일반항 구하기 힘들 때는 써보세요. 그러면 오라? 이거 계속 반복되면서 주기가 있네? 이런 게 보여.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주기야. 그래서 실제로 복잡한 내용들은 오히려 주기성이 눈에 띄니까 그것이 훨씬 편리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7의 거듭제곱이죠. 10으로 나눈 나머지야. 그래서 10으로 나눈 나머지 뭐래? 1의 자릿수죠. 그렇죠? 1의 자릿수야. 1의 자릿수? 혹시 이거 아니 애들? 얘가 A를 B로 나눈 나머지입니다. 그때 얘를 10으로 딱 바꿔버리면 얘는 1의 자릿수예요.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설명드릴게요. 일단 요거부터 마무리 합시다. 자, 1의 자릿수니까 7의 거듭제곱은 어떻게 되니? 7의 거듭은 7, 7, 7, 49, 7, 9, 63, 7, 3, 21, 7, 9, 3 하나가 계속 반복돼. 그치? 그러니까 2000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000을 얼마나? 4로 나누세요. 나눠 떨어지잖아. 그럼 뭐야? 당연히 1이죠. 그죠? 그 문제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지금 문제가 맞죠? 그죠? 이게 두 번째 문제는 3의 n제곱 더하기 4의 n제곱이니까 좀 다르죠. 뭐냐면 4의 n제곱은요 4, 1은 4, 그 다음에 4, 4, 16, 4, 6, 24 이 두 개가 계속 반복돼. 4, 6, 4, 6, 4, 6 근데 3의 거듭제곱은 3, 9, 7 하나 반복돼. 그럼 뭘까? 그러니까 3, 9, 7 하나, 3, 9, 7 하나가 반복될 거고 얘는
4, 6, 4, 6이 반복되니까 얘는 4개, 얘는 2개니까 공통적으로 규칙은 어떻게 나올까? 최소 공배수 4개가 되겠죠. 4개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될까? 얘네들의 숫자 1의 자리 숫자를 정한대. 그래? 그럼 1의 자리 숫자들의 합만 보면 되죠. 더하니까 7이죠. 15죠? 그러니까 5네요. 11이죠? 1이고 또 7이야. 계속 반복되지. 7, 5, 7 하나가 계속 반복돼. 자, 그러면 50번째 안간이니까 7, 5, 그 다음에 1, 7. 7, 5, 7 하나가 7, 5, 1, 7이죠. 이게 몇 번 들어있어? 12번 들어있지. 48번째까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49번째, 49번째, 50번째 안에 다시 7하고 오니까 7 플러스 5까지